안녕하십니까. 스와트 모형 서동욱입니다. 요번에 리뷰를 볼 제품은요, KSC의 콜트 1911A1입니다. 아, 글쎄요, 왜 리뷰가 새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버전 2 제품으로요, 2015년도에 발매된 제품이고요, 탄창이 20발짜리 신형 탄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탄창은 이제 단열 방식이어서 20발이 안 들어가는데요. 이제 20발이 들어가는 신형 탄창이고요. 신형 탄창일 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 입고된 이 제품은 그 스페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셜 오더 버전으로요. 과거에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각인이 아닌 그 실물 각인이 제대로 들어간, 그러니까 실총에 있는 정확한 각인이 제대로 들어간 스페셜 오더판입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기존에 판매하던 그 KSC 1911 A1과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고요. 시중에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 1911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스페셜판이고요. 그러니까 버전 2뿐만이 아니라 버전 2면서 당연히 20발 탄창으로 바뀌었고요. 거기다가 그 스페셜 각인이 들어갔다는 거죠. 박스 아트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박스 아트의 아래쪽에 경고문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로 이제 색상이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도 노란 색깔로 바뀌어 있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또 한 가지 그 변화가 매뉴얼의 변화입니다. 매뉴얼이 완전 영문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네, 보시면 중국어하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던 거에서 영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좀 보시기가, 물론 이제 영어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아무래도 보시기가 좀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수월해졌습니다. 중국어가 이렇게 섞이지 않는, 한자가 섞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스펙을 보면 스펙 자체가 지금 무게가 0.97g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kg에 육박하는 무게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죠. 이게 0.97g이라는 게 정말 무거운 건가 하는데, 무거운 겁니다, 상당히. 그 다음에 이제 이너 바렐의 직경 자체가 6.05mm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마루이에서 쓰는 그 이너 바렐의 직경이 6.08mm인데 비해서 6.05mm, 상당히 좀 더 타이트한, 정밀 바렐에 가까운, 그런 그 직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한, 일반적으로 정밀 바렐에서 직경을 많이 줄여 쓰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렇게 스펙을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장탄수는 정확하게 21발로 돼 있네요. 20발이 아닌 21발로 돼 있고요. 탄속은 이건 이제 해외 기준이죠. 340피트에서 350피트. 사실 권총 쳐놓고는 상당히 높은 탄속입니다. 물론 그 저희가 판매하는 그 1911A1은 국내 규정에 맞도록 칼라파트와 탄속이 0.2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해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 브레이크가 있기 전 탄속을 봤을 때 340에서 350피트. 일반적으로 그 마루이 가스건 같은 경우도 여름철이 되더라도 300피트를 넘기기가 좀 힘든 편인데요. 시스템 7 채용되고 그다음에 이제 버전 2 변화되면서 변화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 글로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내부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바렐 스페이서를 뺄 수 있는 바렐락 그 툴이 들어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우선 결정적으로 변화됐다는 거, 탄창은 복열식입니다. 전에 그 쓰시던 분들은 알 텐데 탄창 자체가 이렇게 얇았어요. 요 그 스프링 보이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상당히 얇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복열 탄창을 쓰기 위한, 즉 지그재그로, 전에는 한 발씩 들어갔던 것들이 지그재그로 들어가니까 그로 인해서 이렇게 넓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밸브도 상당히 깔끔해졌고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으로 그 다른 매장에서도 판매하는 그런 제품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신형으로 들어왔다면,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각인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KSC 콜트가 사실 각인이 좀 웃긴 각인입니다. 이쪽 각인이 지금 보시는 이런 각인이 아닙니다. 이거 보이실래나 모르겠는데 이런 각인이 아닙니다. 즉 원래 오리지널 각인은 지금 요 모양이거든요. 근데 각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각인이 좀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오토로딩 피스톨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형태고요.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정품 각인에 그다음에 이제 정품 그러니까 실총과 동일한 그 마크까지 새겨져 있고요. 그다음 트리거 홀 쪽에도 각인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자세한 거는 이제 상품 사진, 상세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뭐 GHD 각인, P 각인 아주 명확하고 깊고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인 작업이 상당히 그 가격이 비싸고 정성도 많이 가해진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스페셜 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보시면 이 아래쪽에 각인이 원래 없습니다. 네, 원래 없어요. KSC의 그 KSC 1912 판매하는 것들 보면 없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각인이 아주 선명합니다. 요것도 이제 상세 상품 사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 뒤쪽에 있는 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셜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페셜판이면서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스토퍼 부분도 건덩건덩거리는 부분이 이제 완화가 돼서 수정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위에 각인도 있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루이 콜트에다가 그 메탈 세트를 장착하게 되면 마루이 그 콜트 메탈 세트 자체가 5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0만원대 후반이나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이게 마루이 거에 메탈 세트를 장착하게 되면 메탈 세트 가격만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상부 하부 전부 메탈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아웃바렐만 ABS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작동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칼라 파트는 보시다시피 총열은 이제 오리지널 총열 같이 블랙인데 그 끝에 플라스틱 탭이 이렇게 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달려 있는 형태고요. 또 개량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개량된 거라고는 이건 할 수 없고, 파이링 핀 같은 경우도 재현이 그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마루이 제품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마루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재현이 안 돼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생략해서 기능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제 개량을 해서라도 바꾸는 것이 이제 마루이고요. KSC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다시 또 재현하는, 그래서 소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값어치가 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본격적인 걸 좀 보기 위해서 한번 슬라이드를 분해해 볼게요. 자, 슬라이드 분해하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뒷부분을 맞추는 상태에서요. 뭐 기존의 콜트들, 실총 콜트라든가 아니면 마루이 콜트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핀을 빼주시고요. 이 부분도 좀 개량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놔주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우선 그 하부 프레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이요, 하부 프레임의 이 부분이 사실은 비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원래 그 구형에서 2015년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 버전 2 제품 전에는 이 부분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제 2015년형 버전 2로 나오면서부터는 이 부분이 절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복렬 탄창을 쓰기 위한 그런 그 포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되는 것이 이 챔버 블럭의 모양입니다. 이 챔버 블럭의 모양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단순하고요, 튼튼하게 바뀌었고요. 로딩 노즐 또한 또 바뀌었습니다. 로딩 노즐 또한 여기 보시면 이게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 그 KDW라고 각인이 들어있고요. 로딩 노즐의 포맷 자체를 변형시켰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강도 증가라든가 무슨 특징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사격을 해봐야지 사실 알 수 있는데,
그건 아직 이제 제품 출시 초기인 관계로 아직 테스트 못했고요. 또 한 가지가 보시면 이 부분이요, 호법 챔버 부분. 예, 이 부분이 그 항상 좀 말썽이었는데요. 나사로 이렇게 조여져서 이 부분이 개량이 완전히 개량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이 버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가이드 뒤쪽에 버퍼, 스프링 가이드 뒤쪽에 버퍼인데요. 이 부분이 원래 고무가 이렇게 고무 파트가 삽입되어 있지 않았어요. 버퍼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이 버퍼 부분이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개량이 됐고요. 결합은 역순이니까 끼워주시면 되고요. 역순입니다. 이렇게 역순에서 끼워주시고 이렇게 밀어주시고 놓으시고 다시 원위치, 해머 원위치 이렇게 해주시면 결합이 끝나고요. 오일칠은 아까 그 홈 쪽에 해주셔야 돼요. 네. 마르이건 오일을 반드시 써주시고요. 로딩 노즐을 위에서 보시면 그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깔끔해졌고요. 아마 재질의 변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저 재질의 변화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잘라보거나 사용해 보면서 이제 마모되는 정도를 봐야지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재질의 변화도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외부 느낌이 다른 걸로 봐서는요, 질감의 느낌이. 그 다음에 이 부분 로딩 노즐 요 입구에 있는 은색 나사가 바로 이제 파워를 제한하기 위한 제한 장치입니다. 일자 나사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가늠새 리어 사이트하고 프론트 사이트 전부 메탈이고요. 프론트 사이트는 제가 실총이 이런 건지 제가 쏴보면서도 실총을 사격했으면서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고정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어 사이트는 마찬가지로 이제 유동식 식으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메탈이고요. 네, 메탈이고 재질상의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메탈의 재질상의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매뉴얼상에 살펴봤을 때 변화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네요. 안정장치 같은 경우도 재현이 잘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안전장치는 지금 현재는 그 코킹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즉 뒤로 해머가 제껴 있지 않은, 장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진 않고 있고요. 세이프티 그립도 작동이 재현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탄창 멈치의 체크 무늬도 명확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랜야드 고리가 정확하게 재현이 되어 있고요. 사실 1911로서 이 정도면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동이나 느낌은 KSC 마루이 거를 쓰시던 분들이 쓰셨을 때는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다르다 그래서 약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제조 회사마다 이 손맛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그 상당히, 느낌이 아니라 뭐 실제로 이렇게 잡아봤을 때 탄창을 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무겁다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뭐 그 추가 작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제품이 아주 깔끔하고, 아웃바렐 자체도 그 별도의 교체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점이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가격적인 메리트나 각인, 그 다음에 아웃바렐 구매 전에 그 별도에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 비용 추가가 없어서 상당히 좋고요. 각인이 무엇보다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상상 이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루이 제품은 작동성으로 보시는 거고요. KSC도 이제 작동성은 많이 개량이 돼서 현재는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요. 소장을 주로 하시거나 아무래도 이제 쓰담쓰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제품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글쎄요, 이 가격을 비싸게 초보자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메탈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 수가 있어서 KJ에 있는 그 메탈하고요, 이
KSC에 있는 이 메탈하고는 사실 완전히 그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 그 메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훨씬 더. 예, 두 개를 비교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가격적으로 비교하시면. 예. 그래서 특히 KSC 매니아 분들 많으신데요. 이 제품은 추천해 드려도 예, 별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보이고요. 또 요번에 수입된 제품 자체가 대만산으로 출시된 제품을 예, 수입한 거라서 상당히 그 강도에 있어서 예, 메리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급하게 리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호법 조절 방식은 전에 이제 케이스 방식하고 똑같고요. 예,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돌리시는 거죠. 예. 탄은 좋은 거 쓰셔야죠. 그래야 또 성능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마루이 퍼펙트 탄을 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탄에 따라서 집탄성이라든가 탄의 걸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탄은 가장 품질이 좋은 걸 꼭 쓰시기 바라겠고요. 건호 일치 잘 해주시고 가스 채워서 쓰시고요.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메탈이 장착되면 뭐 KG의 거야 더 하겠지만, 이 메탈이 상대적으로 이제 더 고급 재질이라서 얘는 좀 더 상대적으로 가볍으면서 작동성이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루이 것도 그냥 노말가스만으로는 작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노말가스인 마루이가스에다가 마루이가스 꽉 채우시고 추가적으로 그린가스 계열을 2, 3초에서 3, 4초 실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린가스만 써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써주셔야지만 정상적인 반동과 정상적인 작동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 생각되고요. 가스는 항상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마루이 가스로 채워 놓으셔야 되는데요. KSC 같은 경우는 탄창 자체가 상당히 좀 가격이 좀 비싸요. 일반적으로 탄창의 무게가 좀 무겁기 때문에 수입될 때 운송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 탄창 같은 경우에 파손되면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내부에 가스가 안 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탄창에서는, 이 총에서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루이 가스를 꼭 쓰셔야 됩니다. 마루이 가스가 가장 오일이 풍부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의 안 들어있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계속 주입해 놔